사회과는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사회과의 성격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어떻게 보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보다 더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일단 4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를 펴면 구성과 특징을 확인해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각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흐름은 단원 도입, 주제학습, 단원 정리입니다. 단원 도입은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주제학습은 단원에서 공부할 주제를 글, 사진, 그림 등의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주제학습 안에 본문, 주제 마무리, 할 수 있어요, 흥미진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원 정리는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력을 높이는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단원 정리 안에 정리 콕콕과 사고력 쑥쑥이 있습니다. 4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는 모두 3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원은 2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1단원 단원 명칭은 지역의 위치와 특성입니다. 단원에서 배울 학습 내용을 담은 사파나 핵심 문장에서 학습에 대한 배경 지식을 탐구하고 관련 사진과 사파, 사료와 글 등에서 학습 동기와 학습 경험을 단원과 연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단원 도입의 첫 장에서는 단원 전체를 조망하는 큰 사진이나 사파가 단원명과 주제명과 함께 제시됩니다. 그리고 단원 도입의 다음 장에서는 주제의 내용을 포괄하고 앞으로 배울 내용을 암시하는 다양한 매체들, 예를 들어 여기에서처럼 만화, 재미있는 이야기나 시, 사진, 사파 등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단원 도입에서 간단한 조작 활동인 생각금을 그리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4학년 1학기 1단원 지역의 위치와 특성 중 첫 번째 주제는 지도로 본 우리 지역입니다. 주제명은 학습에 대한 흥미, 문제의식, 탐구 의욕을 유발하고 학습 과정과 활동을 시사하며 학습으로 성취해야 할 일반화를 함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제명은 명사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도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이건 활동 문제입니다. 활동 문제는 주제별 2-3개의 문제로 구성되고 각 문제는 이처럼 활동형으로 기술됩니다. 본문의 내용 구성은 크게 해결할 문제 제시와 생각 마무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 확인, 문제 탐색 및 추구, 문제 해결 및 적용의 단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사회과 개념이나 용어 중 어려운 낱말이 제시되고 있으면 학생 수준에 맞게 용어를 별도로 설명하고 있고 진한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는 위에서 내려다본 땅의 실제 모습을 일정한 형식으로 줄여서 나타낸 그림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막상 지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또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과에서는 우리가 들어봤었던 익숙한 사회과의 핵심 개념들을 자세하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회과를 공부할 때는 이 개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흥미진진은 읽기 자료입니다. 차시당 1개 이상을 넘지 않으며 본문 내용 중 학생들이 흥미있게 여기고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의문형으로 하였고 읽기 자료를 읽으면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관련된 사진이나 사파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회과 첫 번째 주제의 마지막 주제 정리의 명칭은 주제 마무리입니다. 여기서는 학습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동안 배운 학습 활동의 내용이나 개념, 용어 등을 실제 우리 주변의 세계와 연관지어 학습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주제 정리 형식은 만화, 숨은 그림 찾기, 낱말 퍼즐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두 번째 주제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의 주제 마무리가 끝나면 1단원의 단원 정리인 단원 마무리가 나옵니다. 단원 마무리는 모두 4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쪽은 정리 콕콕으로 단원 도입에서 제시한 핵심 발문에 대답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2쪽부터 4쪽은 사고력 쑥쑥으로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른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과의 핵심 역량은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사회과 교과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느냐?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사회과 교과서의 짜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원 도입, 주제 개관, 주제별 활동 문제, 주제 본문, 읽기 자료, 주제 정리의 흐름입니다. 둘째, 아이의 사회 교과서에 충실하게 필기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교과서를 학교 사물함에 두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에 두고 다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무겁다고 반발하면 일주일에 한 번 교과서를 집으로 가지고 오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활동 부분에 아이가 수업에 잘 참여했는지를 필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작년 사용하던 교과서라서 아무것도 필기되어 있지 않은데 아이들의 교과서에는 빠짐없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셋째, 사회 교과서를 집에서 소리내서 읽도록 합니다.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 읽는 묵독보다 소리내서 읽는 낭독이 교육적 효과가 훨씬 큽니다. 특히 초등학생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이가 사회 교과서를 집에서 소리내서 읽도록 해야 됩니다. 넷째, 교과서의 지도와 그래프 등의 자료를 부모님께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교사의 역할을 하며 설명해 보는 것은 교육적으로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설명을 하려면 본인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가능합니다. 특히 사회과는 지도, 그래프, 각종 통계 등 자료가 중요하고 그 자료를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모님이나 동생 등 가족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입니다. 다섯째, 교과서를 활용해서 복습을 시킵니다. 특히 교과서에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핵심 개념들은 아이들이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주제 마무리와 단원 마무리를 다시 살펴보면서 아이가 각 단원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답해보도록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찾아 써봅시다 라는 주제 마무리 문제를 보면 보기에 있는 방위표, 범례, 축척, 등구선 등은 사회과 1단원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문제를 다시 한번 풀고 개념을 말해보도록 합니다. 결국 부모님들이 사회과 교과서를 통해 제가 언급한 5가지를 아이들이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특징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사회과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사회과 교과서의 단원 도입, 주제 개관, 주제별 활동 문제, 주제 본문, 읽기 자료, 주제 정리, 그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둘째, 아이의 사회 교과서에 충실하게 필기를 했는지 그 흔적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셋째, 사회 교과서를 집에서 소리내서 읽도록 합니다. 넷째, 교과서의 지도와 그래프 등 자료를 부모님께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다섯째, 교과서를 활용해서 복습을 시킵니다. 사회는 우리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이 사회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언급한 5가지 방법을 꼭 실천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 시간에 좀 더 수업에 집중하고 튼튼한 사회 실력을 함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